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은 이사입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이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마 또 익숙하신 얼굴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왜 일용 갑자기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냐면 그 저희 회사하고 사실 이제 삼성자산운용하고 이번에 그 코덱스 이제 삼성자산은 항상 이제 코덱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그 이제 ETF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벤트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분명히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좀 사회를 보게 됐고 또 특별히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얼굴이십니다. 얼굴이신 이 최창규 본부장님. 사실 예전에 제가 요즘에 간간히 그 3프로 TV 나가서 진행을 저녁에 한번 하는데 그때 한번 이제 저는 처음 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완전히 반했어요.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렇게만 다들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한번 꼭 그 저희 또 이벤트를 한 김에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창규 본부장님 또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오신 김에 한번 그래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고요. 이베스트 증권은 예전에 이트레이드 증권일 때부터 굉장히 친숙했던 이름이며 지금 현 사장님이신 김홍규 사장님도 제가 모셨던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염이사님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는데 또 간접적인 친분이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게 됐고요. 특히나 저희 삼성자산운용과 이런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LG증권으로 입사를 했고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파생상품 그리고 패시브 전략 그리고 한국형 헤지펀드 쪽 커버리지를 담당했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워낙 한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버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었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워낙 최근에 ETF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또 사람이 좀 많이 모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와서 일 좀 해달라라고 좀 부탁을 하셔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는 그 이베스트 증권 쪽에서 굉장히 흔쾌히 저희 코덱스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흔쾌히 좀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가지 ETF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이벤트를 할 때마다 항상 듣게 되는 게 회사에서 찍어주는 펀드나 회사에서 찍어주는 상품 팔아서 돈 번 적이 없어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부에서 좀 심도 깊게 회의를 좀 했었고요. 또 최근의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ETF 3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창규 본부장님은 사실 이제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회사 저희 임원분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도대체 어디서 오신 거지? 처음에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저희랑 어쨌든 그만큼 인연이 있다는 거니까 저도 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특히 사실 ETF가요 요즘에 진짜 그 예전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기업 투자가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ETF 투자도 많이 선호하시고 근데 이제 ETF를 이제 어렴풋이 알고는 계시는데 너무 종류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굳이 왜 우리 한국을 해? 미국 하면 되지. 미국은 더 많은데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그 ETF 간에도 경쟁도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어쨌든 그냥 ETF 하면 저는 제 입에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조건 코덱스예요. 코덱스. 그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코덱스를 만든 게 바로 또 삼성자산운용이니까. 근데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온 ETF를 보니까 되게 좀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품들 좀 오늘 한번 또 소개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ETF 이제 기왕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를 그래도 하면 좋은지 네. 좀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네. 아마 14년, 15년에 차화정 시대였을 예, 거예요. 차화정. 예, 자문형 랩이라는 이름으로 차화정, 뭐 자동차, 화학, 정유 뭐 이런 네. 업종들을 압축 포트폴리오, 소위 말하는 뭐 한두 종목, 두세 종목으로 포트를 짜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종목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고 또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선순환 구도를 보면서 아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당장 기쁠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펀더멘탈은 아니면 밸류에이션은 더 훼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목격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너무나 쭉쭉 갈 거다라고 했던 조선업종, 그때 차화정, 뭐 조선 이런 예. 쪽이 핵심이었는데요. 조선업종이 플랜트 산업 망가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었고요. 그러면서 좀 뭔가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짤 수 있는 또는 좀 알파를 낼 수 있는 네. ETF가 정답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요즘 연금 계좌에서 많이들 ETF 매매하시죠? 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연금 계좌는 내가 노후에 또는 퇴직 후에 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노후나 퇴직 후에 받는 돈을 투자하는 목적이라면 ETF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신 투자자분들은 다 동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ETF가 가장 매력적이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거는 제가 이제 11월에 있을 ETF 컨퍼런스에서 좀 발표드릴 내용인데 옛날에는 ETF 그러면 야 시장 쫓아가니까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요즘 나오는 ETF들은 시장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알파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파 헌터를 ETF에서 찾고 있는 시대까지 왔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정도니까 많이 진화했구나. 그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니까 어쨌든 좀 수동적인 게 좀 있긴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점점 또 액티브 ETF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진화를 하니까 네. ETF 좀 계속 관심 가져보시는 거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그 3개 정도의 ETF 좀 소개를 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이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 먼저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100 TR 네. 요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근데 여기 또 되게 생소한 용어가 있어요. 네. TR도 있고 한번 네, 요거 네.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오늘 준비한 메뉴는 네. 네, 3가지인데요. 아까도 제가 연금 시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과연 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어떤 ETF를 들고 갈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네. 했어요. 물론 코덱스 200을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들고 가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성장성이 담보된 국가가 어딜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정답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뭐 코스피에 해당되는 S&P 500 네. 그리고 우리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나스닥 100 나스닥. 그리고 우리의 중소형주 지수에 해당되는 러셀 2000이 아마 연금 고객들이 가장 많이 매매하는 네네. 지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S&P 500을 할까 나스닥 100을 할까 러셀 2000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좀 어느 정도 좀 그 떠오르는 종목들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네. 이익을 내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요즘은 신성장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성장 테마 아니면 성장 모멘텀이 가미된 지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100이 앞서 나스닥 말씀드린 100, 예. S&P 500이나 러셀 2000보다는 좀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나스닥 100이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 종목들 상위 10개 종목을 좀 뜯어보면은요, 제가 준비된 장표에 네, 한번, 네. 들어 있는데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네. 애플이 10%, 11%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애플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 13 네. 좀 있으면 나올 거라고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도 아이폰 빤데 네, 아이폰 13 나오면 사겠다. 12는 네. 스킵했거든요. 네. 아이폰은 전통적으로
홀수 넘버를 사라라는 얘기들이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홀수 넘버들이 완성도가 어. 높기 때문에 홀수 넘버를 사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지수를 선호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어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네. 구독형 플랫폼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감하게도 애플 비중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이 더 낫다라는 네. 판단을 내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드리면 해외 이런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뭘로 만들 수 있냐면 S&P 500개 기업 종목을 다 사서 현물로 네. 다 사가지고 구성된 S&P 500 그 현물 목재 상품을 예. 만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은 S&P 500 선물로 구성된 네. 그런 ETF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로 구성한 ETF를 만드는 게 쉽긴 하지만 선물로 구성된 ETF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분배금을 못 받습니다. 네, 분배금을 못 받고요. 두 번째 선물 로로보에 해당되는 로로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넘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 만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로로보가 뭐 좀 싸게 로로보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싸게 로로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로보 비용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 연금 계좌에서는 선물로 구성된 ETF는 못 사게 돼 있습니다. 연금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현물로 구성된 ETF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덱스 나스닥 100 ETF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토탈 리턴, 아까 제가 분배금 얘기 잠깐 맞아요. 드렸었는데요.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이 나오는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기업은 1월, 어떤 기업은 3월, 어떤 기업은 5월 이런 식으로 제각각으로 분배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분배금을 처리하는 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배금이 재투자되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토탈 리턴 기법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ETF가 연금 투자자들한테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덱스 나스닥 100 토탈 리턴 ETF를 첫 번째 상품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설명 굉장히 또 쉽게 잘해주셨고요. 네. 근데 제가 뭐 ETF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ETF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 투자는 하고 싶대요. 미국 그 뭐 S&P 500이든.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미국에 있는 이 스파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난지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코덱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고 아리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 상품들이 있는데 네. 그걸 한국을 거쳐서 하는 게 난지 그걸 네. 물어보시죠.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것도 같은데 네네네. 근데 좀 약간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그 크게 차이는 없는 건지? 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네. ETF를 투자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틀리기 때문에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고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떼거든요. 근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15.4%의 분배금에 대해서 그만큼 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차익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그 차익과 그리고 그 기초가 된 ETF의 기준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기준가의 증분 중에서 작은 거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세금 자체가 해외 ETF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금 계좌에서 해외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에서 투자하시는 게 세제적인 혜택 면에서 유리하시고요. 그러겠네. 나는 좀 큰 금액으로 좀 크게 한다 그러면은 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직접 거래하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내가 발생하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그 미국에 투자했을 때는 양도세가 22% 정도 부과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한국에 이렇게 거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세금 외에는 뭐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말씀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죠. 결국은 해외 상장
상장된 예. ETF는 달러로 투자를 예, 하니까 맞아요. 일종의 예. 환오픈 상품이고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는 환해지 H가 붙어 있으면 환해지가 된 환해지. 상품이고요. 예. H가 안 붙어 있으면 환해지가 안 된 네. 상품이니까 결국은 달러에 대한 나의 오픈할 거냐 닫고 갈 거냐 뭐 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근데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원화가 약세로 가지 않습니까? 역사로 가죠. 예. 예, 그래서 뭐 좀 약간 한국 시장에 대한 뷰, 원화에 대한 뷰도 좀 녹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또 소개해 주실 게 요새 좀 가장 또 핫한 거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컨텐츠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관련된 ETF가 또 최근에 나왔다면서요. 네.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저께 잠을 12시에 잤는데요. 왜 12시에 잤냐면 네. 넷플릭스에서 DP 본다고. 저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DP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저의 군 생활을 생각하기 저는 그렇게 널널하게 저는 널널하게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보급병이었습니다. 보급병. 예, 보급병이기 때문에 널널하게 생활했기 네네네. 때문에 정혜인처럼 그렇게 빡세게 생활하지 않았는데요. 네. DP라는 그 드라마를 찾아보니까 원작이 웹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웹툰에서 네. 원소스 멀티 컨텐츠라고 부르는데요. 네. 웹툰이라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게임이 되고 이런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산업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한국입니다. 특히 웹툰 산업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이 한국만큼 네. 따라가는 나라가 없고요. 또 우리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또 미국, 일본으로 막 진출해가지고 그 나라 웹툰 그 업체들을 네. 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게 된 배경을 찾아보니까 저희는 주식 운용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하고요. ETF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서로 의견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 삼성자산에 계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 계신 민수아 상무님이 네네. 야 웹툰 드라마 이걸로 상품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던지셨고요. 좋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의기투합해서 만든 첫 번째 상품이 이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ETF입니다. 예. 근데 요새 이쪽이 워낙 또 근데 이게 또 특히 한국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 시장이.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혹시 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여기 있네요. 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좀 간단하게 네. 소개시켜 드리면 저도 이제 그 NH증권에서 넘어오기 네. 전에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었냐면은요 인덱스 사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ETF의 기초가 되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자산운용사나 ETN 증권사한테 판매를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웹툰 또는 드라마 이런 키워드로 종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머신러닝을 좀 많이 돌립니다. 일종의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통은 어떤 테마나 어떤 산업이 있으면 그 테마나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네. 매출액이 그 기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뭐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많이 예.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테마나 산업들은 미래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예.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그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뭐 여미삼님이 아침마다 소개시켜 주시는 증권사 보고서들 그리고 증권사 기업 공시 예. 그리고 증권사 IR 설명서 이런 것들을 먼저 뒤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작은 종목들까지도 좀 발굴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FN 가이드라는 그 지수 사업자가 네네. 만들어낸 지수고요. 근데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웹툰이나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그거를 서비스해주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그죠. 너무 크죠. 큰 그래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처리해야 되나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종목도 상위 탑10 종목을 보시면은요, 카카오가 한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15.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비중이 비슷비슷했는데 안타깝게도 네이버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이버 비중이 좀 떨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 비중이 한 32% 요 정도 차지를 하게 돼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된다면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 카카오가 뭐 카카오 엔터 분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카카오 엔터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카카오 웹툰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웹툰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목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드라마 만드는 CJ ENM까지 합치면
이 세 종목이 한 40에서 40, 예. 50% 비중을 차지하니까 아직은 뭐 코덱스 웹툰 앤 드라마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아직은 뭐 코덱스 네이버 앤 카카오 인터넷 코덱스 인터넷. 아니면 코덱스 네이버 앤 카카오 앤 CJENN 뭐 이런 형태가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방점은 뭐냐면요, 이따가 제가 말미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있으면 K 메타버스 ETF들이 상장할 거거든요. 메타버스 요즘 굉장히 핫한 테마인데요.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다 뜯어봤죠. 참고로 아직 벌써 인덱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복제하는 게 ETF다 보니까 인덱스만 봐도 대충 어떤 종목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웹툰 앤 드라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웹툰 앤 드라마 앤 메타버스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보다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게 순수 업체들 있잖아요. 드라마만 하고 웹툰만 그런 업체들의 시총이 아직은 의미 있게 막 크진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 만드실 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CJ ENN 같은 경우도 그게 홈쇼핑이 절반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런 복합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매출이 나오니까 안 넣을 수는 없고 저런 걸 좀 이렇게 비중 조절하기가 되게 좀 어려우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된다면 또 리밸런싱도 굉장히 좀 화두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무슨 ETF가 많이 상장하고 있냐면 액티브 ETF. 액티브 ETF는 요 만들어진 지수를 그대로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70%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0.7 코릴레이션만 한 달간 롤링해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액티브 ETF 만약에 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산업인데 너무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K 메타버스가 액티브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이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액티브 ETF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ETF인데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뭐 가장 또 좋아하는 맞습니다. 섹터고 우리 한국이 역시 뭐 물론 중국과 경쟁은 하고 있지만 가장 잘하는 섹터인 바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ETF를 좀 소개해 주실 텐데 이것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또 기업들 들어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것이 2년 전, 3년 전에 저희 지금 운영본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정환 본부장님이 만드신 ETF고요. 2년 전, 3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정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장표 잠깐 보시면은요. 주요 전방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2차 전지 2년 전에 3년 전에 처음 만들 때만 해도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없었고요. 뭐 리튬 또는 뭐 배터리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을 만들 때에도 딥서치라는 텍스트 마이닝 업체랑 같이 만들게 됐었고요. 저희가 키워드를 몇 개 줬어요. 2차 전지, 리튬,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키워드를 딥서치라는 업체한테 제공을 했고요. 그 업체가 기업 공시, IR 보고서, 뭐 사업 설명서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애널리스트 보고서까지 다 뒤져서 그 중에서 2차 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 횟수 예를 들어 LG화학이다. LG화학은 이런 키워드가 20번 나왔네. 그러면 LG화학을 20번 나왔으니까 20번 비중 만큼.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그때 자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도 얘도 2차 전지 산업을 하는 기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썸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종목의 빈도수라든지 이런 거를 토탈해서 종목을 산출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은 보면 뭐 2차 전지 뭐든 다 알잖아요. 다 기업을 알잖아요. 우리도. 근데 처음 이걸 만들 때는 그렇게 이제 돌려보는군요. 맞습니다. 뭐가 비축이 높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SK 이노베이션이다. 그렇게 2차 전지 산업에 미친 듯이 안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SK 이노베이션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어떤 신성장 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ETF가 나온다면은 반드시 어떤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 매출액을 토대로 그 종목을 뽑게 됐는지 아니면은 정말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뽑게 됐는지 이거를 보시는 것도 ETF를 뜯어보는 또 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번 예.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장표 13페이지인데요. 예. 상위 10개 종목을 네, 보시면은 뭐 LG 화학이 뭐 예나 지금이나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저도 이 ETF를 뭐 제가 애널리스트 했지만 종목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뜯어보진 않았는데 네. 삼성 SDI가 거의 LG 화학 비중만큼 들어있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서 역시 이런 ETF가 무서운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런 종목의 비중만 본다면은 그 종목에 대한 간접적인 뷰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SKI 테크놀로지 제가 뭐 3프로TV나 이런 데에서도 MSCI에 SKI 테크놀로지가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그 종목의 펀더멘탈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ETF가 사이즈가 늘어났고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간접적으로 사게 되는 기계적인 수급도 굉장히 펀더멘탈의 큰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뭐 K 메타버스나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제발 종목을 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ETF가 생겼고 그런 ETF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그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펀더멘탈이랑 무관하게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많고 저게 이제 10개만 뽑아보신 거죠? 네, 되게 많은 거죠? 2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즐겨보는 앱이 하나 있는데 ETF 체크라는 앱이 ETF 있습니다. 체크요? 네, 코스콤에서 만든 앱인데요. 그 ETF 체크라는 앱에서 삼성 SDI 제가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삼성 SDI 한 키워드만 치게 되면은요, 어떤 ETF에서 얼마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그 ETF의 사이즈가 얼마니까 얼마 정도 ETF에서 삼성 SDI를 담고 있다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나오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는 ETF 매매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종목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기업 주가를 이제 움직이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급이 있어야 또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파악할 때 되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고, 좀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이런 좀 세 개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좀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좀 전략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방송의 목적이 프로모션이긴 하지만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찍어주는 상품 매매했더니 손해봤어. 저는 이런 욕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연금 계좌야. 나는 연금 계좌에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그럼 무조건 미국 나스닥 토탈 리턴을 깔고 가셔라. 그리고 제가 뭐 조선일보 원이라는 방송에서는 3분의 1 전략을 말씀드렸거든요. 3분의 1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은 무조건 미국이다. S&P 500이 됐던 나스닥 100이 됐던 3분의 1 정도는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토탈 리턴 ETF를 깔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 3분의 그러니까 두 번째 3분의 1은 인컴이라 그랬습니다. 인컴. 여기서 인컴이라는 것은 월세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뭐 고배당 ETF, 리츠 ETF, 인프라 ETF 이런 것들을 3분의 1 정도 깔고 들어가는 게 좋고, 나머지 3분의 1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테마의 전성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테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2년 전에 만들 때만 해도 테마였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2차 전지를 테마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업종입니다. 업종. 그래서 테마에서 업종으로 바뀔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은 반드시 3분의 1 정도는 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신성장 산업이 뭐냐?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업종으로 바뀔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 나스닥 100 토탈 리턴 ETF를 들고 왔고요. 두 번째는 뭐 테마나 업종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테마가 업종으로 바뀔 수 있는 신성장 산업.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 말씀드린 웹툰 드라마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니까 그거는 뭐 세틀라이트 또는 뭐 이것도 한 중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신다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를 그냥 뭐 내가 하나에 뭐 집중적으로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보다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성격에 맞게 뭐 연금, 그러니까 미국 이제 TR 이쪽 토탈 리턴 쪽으로도 일부 들어가고,
또 이제 고배당 이제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동성도 낮을 것 같고 대신에 그 좀 변동성이 크더라도 한 번에 또 메가 트렌드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약간 어쨌든 이제 ETF는 사실 이미 포트폴리오 하에 있는데 이 ETF마저도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하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시간에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이벤트 때문에 좀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ETF 투자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것 같아요. 밑그림 정도는 아 그냥 무조건 뭐 ETF가 뭐 나스닥 100이 무조건 좋다, 뭐 웹툰이 좋다 그런 거보다도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섞어서 하면 더 좋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밥벌이 해야 되니까 밥벌이 해야죠. 이제. 프로모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베스트 증권 고객들과 함께하는 이벤트고요.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주간 총 25 영업일 동안 하는 이벤트입니다. 저희 삼성자산에서 준비한 이벤트는 방금 말씀드린 웹툰 앤 드라마, 미국 그 나스닥 100 토탈 리턴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요 3개 ETF 1일 합산 거래량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거래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상위 10분께 매일 5만 원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매일? 네.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고요. 여기 설명 좀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6주간 그걸 매일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6주 이제 총 토탈 해가지고 또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ETF 약정을 그 6주 동안 가장 많이 하신 분들 1, 2, 3등을 또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ETF 이제 약정 1위 하신 분은 이제 300만 원을 또 최종적으로 지급하고 그건 이베스트 증권에서 저희가 또 너무 감사합니다. 2등 하시는 분은 200만 원, 3등은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또 6주 이게 끝나면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매일매일 문화상품권 이런 공지는 저희가 주간 단위로 또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ETF 기왕 또 어차피 하실 거 한번 저희 또 코덱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저희 ETF에서도 좀 거래하셔가지고 이런 또 상품권 또 아니면 현금까지 챙겨 가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보다도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와 함께하면 저는 돈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가 뭐 끝은 아니고요. 저희는 메가 트렌드 산업으로 K 메타버스 또는 글로벌 메타버스를 꼽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맨날 상품 회의를 하는데요. 상품 회의를 맨날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한국 금융 소비자들이 늘 새로운 걸 원하세요. 맞아요. 또 테마라고 해서 야 저 2차전지 아유 그게 무슨 테마야 뭐 이거 옛날부터 했던 거잖아 이런 말씀 들을까봐 저희가 또 한 10월 정도에는 또 K 메타버스 그리고 11월에는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또 여미사님 찾아와서 좀 이벤트 해주세요. 꼭 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오시면 이제 같이 또 그런 ETF는 또 소개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중에 시간 마련해가지고 꼭 반드시 한번 방송으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최창규 본부장님 역시 그 제가 그 이게 한번 같이 방송해봤는데 그 느낌 그대로 정말 아주 친절하게 쉽게 또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그 메타버스 나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